자, 이렇습니다. 그 예고편을 나왔으니까 본편이 나와야 되겠죠? 잠깐 보고 올까요? 이혜민 씨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잠시만 조정하고 오겠습니다. 어제 창단 대회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번 외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조국을 혁신하자. 시민이 행동한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첫 번째 여성 영입인재 IT 산업과 과학기술계를 정상화하는 이혜민 인사드립니다. 박 회장님께서 이혜민을 설명합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일해라 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혜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혁신의 상징 구글에서 15년 넘게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를 했고 IT 스타트업의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I 시대, 미국은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실리콘밸리는 세상이 마치 로켓의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놀랍도록 거꾸로 가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바로 과학기술계 소식입니다.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 한국의 미래가 없다, 망한다, 대참사가 벌어졌다, 심지어 전기가 없어 슈퍼컴퓨터를 멈춘다. 창업을 해도 한국 바깥에서 해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그 연속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속성의 맥을 끊는 윤석열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퇴보하는 한국 IT 산업과 과학기술계를 지키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용기를 냈습니다. 글로벌 혁신의 심장 실리콘밸리에서 편도 비행기표를 끊고 귀국을 했습니다. 저 또한 돌아갈 다리 불사로 왔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제일 아프지만 선두에 나서는 쇄빙선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강하고 빠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고 빠르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분야가 있어요. 단 한 번도 뒤로 간 적이 없었던 과학기술계의 바퀴를 윤석열 정부는 뒤로 돌렸습니다. 과학기술계의
방화를 했습니다. 강하고 빨리 저는 그 방화범에 맞서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미래 먹거리에 붙은 급한 불부터 끄겠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지체하면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예산은 조속히 원상복구해서 연구개발에 몰두한 연구원이 박사후 과정이 산업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 예산은 과학기술자에게 맡겨 가장 알맞은 곳에서 먼저 불이 꺼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이 꺼진 뒤에 그 땅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하니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의 싹을 잘라버릴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과학기술 분야는 비가역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과학기술 예산을 정부 국가 예산 비율로 묶어서 최소 7%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청년 과학자들을 위한 섬세한 초기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해야 돼 라는 파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이것 빼고는 마음껏 해봐 라는 이노베이션의 몽석을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이 튼튼히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그 혁신으로 과학기술계 청년이 기초과학 연구자가 스타트업 종사자가 대기업이 심지어 우리 동네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느끼실 수 있도록 꽃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피고 지는 꽃이 아니라 꽃이 다시 열매가 되고 다시 싹이 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 중심으로 새로운 가버넌스를 혁신해서 전문가가 긴 호흡으로 미래 아젠다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70년대식 후발 추격국이 아닌 선진국에 걸맞는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거버넌스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계의 확장성과 지속성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마음가뜨리고 있는 IT 산업계 그리고 과학기술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문가고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는 우리 자녀의 미래, 청년들의 일자리, 다양하게 성공할 수 있는 꿈, 대한민국의 경제,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과제입니다. 해서 저 이혜민이 묻습니다. 어쩌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251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께 저 이혜민이 묻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과학자들의 진정성을 잘 알고 그들을 대변해야 하실 분이 대통령 직속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국가가 과학계가 몹쓸 카르텔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수조의 예산이 깎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하셨을까요? 과학계의 어른으로서 오랫동안 제자를 키워온 교수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방치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께 저 이혜민이 묻겠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이미 이루셨고 그러한 성과를 이루시면서 그 과정을 다 겪고 아신 분께서 어떻게 과학기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청년들의 사다리를 차버리는 정책을 펼 수 있습니까? 다 떠나서 최근 카이스트에서 항해하며 끌려간 졸업생 그 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 있으셨는지요? 카이스트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유관 성명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또한 하셨는지요?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참담합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후보 시절 스스로 구글 정보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박경 의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부서 간 칸막이 없애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고 국가 전체의 과학기관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사가 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장을 검사가 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대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구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측정할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을 설득하셨나요? 이 큰일을 설마 근거도 없이 하셨을까요? 이건 원하시는 구글 정부가 아니라 그냥 과학기술계에 아무 관심 없는 검찰 정부입니다. 저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과학기술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3년 진짜 깁니다. 조국을 혁신하자. 혁신의 또 다른 키워드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시민이 행동한다. 과학기술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과학기술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입이 틀어막혀지고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분노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저는 저 이혜민이 앞장에 서겠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들 답변을 받기 위해 직접 가겠습니다. 대통령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가 가서 또 묻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혜민 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분이 계실까요? 아, 예. 마이크가 혹시 마이크 들리나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바이럴 네트워크의 남혜연 기자라고 합니다. 세계 IT 기술이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은 경쟁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시는지,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신지,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 수 있다면 AI 전환 시대의 일자리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질문이 첫 번째는 AI 기술 관련해서 한국의 경쟁력에 대한 걱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일자리에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답을 드리면요, 한국의 AI 관련된 기술이 경쟁력이 없다. 저는 아직은 그런 판단을 하기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1년 전에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는 것이 피부에 닿게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AI 기술의 기반 기술들은 비슷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데이터의 양, 그리고 컴퓨테이션 있는 빠른 컴퓨터 환경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퀄리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이 굉장히 다른데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다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AI에서 앞선 기술 가지고 있는 네이버의 클로바의 경우에는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 법조항 관련된 판결문들 한 줄도 학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판결문을 아주 빠르게 학습시켜서 이제 사법부나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 다 지금은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단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저는 연구개발자들의 어떤 기술력 측면에서 뒤로 가 있다는 표현보다는 한국의
한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개방이 되어 있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사실은 펄펄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사람들의 손을 필요로 하는 단계가 크게 나눠서 한 4단계 정도 있습니다. 앞단계에서는 정제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어떠한 응용 서비스에 담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그걸 학습을 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사실 AI로 인공지능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좀 길어지거나 짧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그 서비스가 좋아, 나빠를 판단하기가 예전과는 달리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좋아요, 나빠요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을 사람 손을 결국에 빌릴 수밖에 없는 단계가 있으니까 이 모든 단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라고 합니다. 최근 공정위가 그 산업계 노력에 부딪힌 플랫폼 공정 촉진법에 대해서 재검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렇게 좀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를 내선 현 정부가 이면에선 이런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법제 그 규제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먼저 아주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공부해서 다음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만 넓은 의미에서 규제 부분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과학기술계는 오늘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늘의 규제가 적용이 된 다음에 2년 뒤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미 그 서비스는 이미 오래된 서비스입니다. 즉 2년 전의 규제로 지금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해 라는 규제보다는 이것 빼고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거나 이렇게 기술로서 어떤 해악이 끼쳐지는 부분을 빼고는 마음껏 해봐 라는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연구개발 그리고 과학기술계, IT 산업계가 훨훨 날 수 있도록 그들의 상상력 이것만 빼고는 다 해봐 라는 멍석을 깔아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규제 부분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어보시니까 제가 왜 IT 신문에서 도망쳤는지 아시겠죠? 하나 더. 예, 그러면 저 뒷분을 마지막 질문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아주 고참 기자님께서 치게 나오셨어요. 지르넷 코리아 이경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IT 과학기술계 출신 정치인이 여러 명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IT 과학기술 출신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믿기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려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님들의 보관이 있다면 IT 과학기술 정치인 출신으로서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훅 들어오네요.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 과학기술계 쪽, 나 전문가야 라는 정책이 분명 계셨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일까? 그러니까 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저의 보관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지금 생각이 나네요.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과학기술계 자체에서 과학기술 당사자들이 주인이 되는 가버넌스 형성이 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관리 위주, 운영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의 어떤 형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세스를 생각을 했을 때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 정도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연구원들이 더 이상 코치하고 있지 않게끔 만드는 방법은 결국 과학기술계 당사자들이 가버넌스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가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굉장히 큰 단문을 던지셨기에 저도 좀 크게 한 레벨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왜 안 됐을까 했을 때 결과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이라 하면 성공했어, 성공하지 않았어 이런 결과 말고요. 이렇게 일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어. 10개 프로젝트 해봤더니 하나가 성공했어. 이런 쪽을 좀 더 포커스를 하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꾸로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라고 포장할 수 있지? 이런 측면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운영으로 그걸 한번 극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단원 이외에도 더 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앞으로 매일매일 7개 정도의 정책을 매일매일 하나씩 내놓을 건데요. 그때도 담아서 넣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양사를 마치고 이제 기념 촬영을 할 텐데요. 아까 마이크 조작하러 오셨던 분 말고 한 번이라도 무대 올라오셨던 분들 다 올라와 주시죠. 이게 됐나요? 네. 이완이 나와서 좀 들어가죠.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늦게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말고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계속 조국혁신 인재, 영인 인재 발표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 자리고 시간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고 오늘 박태영 원장님, 이혜민 씨께서 발표하셨던 PPT 파일은 조만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기자분들에게 공지망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 안에 계신 분들 계신데 지금 현재 300명 정도의 기자분이 저희 공고망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오셨다면 그 공고망에 들어오셔서 PPT 파일